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빠마입니다. 대파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에게 집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대파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파이어족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집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좀 예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 얘기가 나오면 좀 날카로워지잖아요, 신경이. 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저희의 경험에 비춰서, 파이어족이 뭐 되기 전과 후, 그리고 집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어땠는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파이어족이 지금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목전에 거의 다 온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파이어족이던 아니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거는 자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먼저 사야 되는지 나중에 사야 되는지 새를 들고 사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은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고민이 되고, 특히 파이어족이 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예비 파이어족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한 번쯤 짚어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이 시간에는 어떤 투자의 목적의 집이 아닌 주거용의 집, 실거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실거주의 집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집을 뭐 사라, 사지 말아라.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요. 뭐 저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달아서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월세에 살았어요. 전세에 살 만한 형편이 안 됐었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전세 정도에 겨우 이제 살 형편이 됐을 때는 혹시나 전세금을 날릴까봐. 그게 불안하겠죠. 예, 내 전 재산인데 그런 불안함과 뭐 여차저차한 이유로 계속 월세로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죠. 근데 특별히 뭐 집주인과의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월세를 올려달라든지 이런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내 집을 이제 가지고 살아보니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파이어족이 되고 난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이제 집을 구입을 하게 되고 내 집에서 또 살아봤더니 뭐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게 아무래도 가장 먼저 꼽더라고요. 집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제가 뭐 월세를 살 때도 그냥 집에 살고 뭐 내 집에 살아도 그냥 같은 집에 사는 건데 모양만 좀 다를 뿐. 근데 심리적으로 뭔지 모르게 좀 편안하고 당당함 같은 거? 보통 계약을 2년마다 하게 되는데 네. 남의 집에 전세든 월세든 새를 살게 되면 생각보다 그 2년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딱 2년도 아니고 보통 한 계약 되기 한 6개월 전부터 미리 걱정을 해요. 올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 기간이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심리적으로 안정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맞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올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네. 내가 조정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자체가 맞아요. 나중에 내 집을 갖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투자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네, 돈도 없고, 네, 뭐 집도 일한다고 없고, 막 집도 없고 돈도 그쵸. 없고.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뭐 강남에 얼마라더라 이러면은 괜히 막 요즘 아파트 값이 비싸구나 이러면서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입으로만 그냥 떠드는 얘기였었고 집을 가지고 나니까 실질적인 투자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에서 뭐 김현미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여기가 무슨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건가? 아닌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뭐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뭐 공부법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강제적인 투자 공부? 네, 이렇게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느꼈던 좀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생각할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집을 가지게 됨으로써 또 우리는 세금을 떠안는 거잖아요. 요즘 정책이 집이라던가 이런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파이어족이 돼서 나는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든지 해외에서 뭐 한 달, 세 달, 6개월 정도 살아보기를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집에 묶어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세금이나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같은 거를 내야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떠안으면서까지 집을 가질 필요는 없다. 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실거주용 집을 하나를 매수했을 때와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월세나 전세를 살았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보면서 우리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먼저 집을 매수를 해서 내가 실거주로 거주를 한다면, 집이 이제 내 거면, 네. 그럴 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대출 이자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대출 그렇죠. 이자 비용이 있는데, 왜냐면 보통은 돈을 다 주고 대출 없이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대출을 끼고 사게 되는 건데 그럼 대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테고 네. 그리고는 아까 말씀하신 유지 비용, 세금 네. 같은 거죠. 맞아요. 재산세라던가 뭐 이런 건보료가 올라가는 그런 좀 안 좋은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런 유지 비용이 좀 더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집이라는 거는 나의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묶여서 다른 곳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네. 그런 점들을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장점으로 보면 네.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주거의 안정, 네, 심리적인 맞아요. 안정. 심리적인 안정.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가 점은 상승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네. 점은 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혹은 뭐 1년, 2년, 4년 어찌됐든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 비용도 요즘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소소한 이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점이 있겠고 또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집을 가지게 되면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되게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내가 실거주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월세나 전세를 살았을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단점으로 보니까 주거 환경이 저하가 된다거나 아무래도 좀 돈을 적게 들여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은 곳에 살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사 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되니까 네. 혹은 뭐 도중도중세를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다는 거는 전세나 월세를 구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도 또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비용이 또 그닥 또 적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고 아까 내 집을 마련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는데 네. 반대로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는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전세라고 하더라도 큰 돈이 묶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에 투자 비용이 많지 않다는 거는 그거는 전월세를 살더라도 단점에 포함이 되고 전월세를 살 때의 장점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보면
내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좀 안 좋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안하고 살게 돼서 그 주거비를 절약한 거를 극대화해서 이거를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비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또 네.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아무래도 내가 집을 매수했을 때는 얘를 현금을 그 유동화하기에 그닥 좋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된다거나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전세 월세를 살게 되면은 기간이 끝나면은 그냥 나가면 되니까 이런 현금의 유동성이 좀 있다는 부분은 전월세를 사는 거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게 더 낫다,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라고 딱 어떻게 단정지어서 네.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맞아요.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도 후에도 우리는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전에는 파이어족이 되고 난다면 집은 무조건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근데 이제 대파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또 이제 전에 얘기를 했지, 바로 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꼭 직장 옆에 살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파이어족이 됐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저렴한 곳에 가서 살아도 되는 건데, 저 역시도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어느 지역에서 살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막상 많이 찾아다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정하고 난 다음에 집을 구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예비 파이어족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한번 요거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이구,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파이어족이 되기에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자기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그 후에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을 구매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일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떤 주거가 불안정한 것보다는 주거가 안정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10년 가까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아무리 경기를 탄다고 해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파이어족이 될 사람들은 집을 실거주용으로는 하나가 있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파이어족이 한 3년 정도 후에는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이제 임박했다. 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현금의 유동성 문제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내가 집을 살 것인지 그때 산다면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거를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전월세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요? 현재 시점에서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사실 집을 경기도에 정하고 살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1년 동안은 계속 살던 그냥 그 월세집에서 살았죠. 네. 그러면서 그냥 여행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역을 직장이랑 상관없이 정해서 저희가 집을 이사 온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은 매수해서 어떤 주거의 안정성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만 한 임박했다 3년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나의 살 곳을 결정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파님,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딱 이해는 왔어요. 근데 파이어족이 되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남았다면 그러면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시작을 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살 만한 돈을 모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질문 같지 않나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제가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병행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곳이 그래도 도시 지역이고 떨어지지 않을 어느 정도의 이렇게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뭐 우리나라는 담보대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도 보고
내가 실거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 다른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인 그 뭐 투자 정도는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방법이 돈이 있다니 없을 수도 다행입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찾아보면 방법은 있으니까요. 네. 파이어족에게 집이란 뭐 꼭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은 뭐 월세나 뭐 전세에 살아라. 라고 딱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의 얘기를 듣고 개개인에게 맞는 본인의 성향과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판단에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고민인 집.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